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오늘 서초의 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님 그리고 이현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결국 어제 윤석열 씨가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네. 예상했던 대로 안 나갔어요. 네. 그리고 안 끌려 나갔어요. 여기까지가 팩트고 오늘 그래서 이제 열받은 대란 특검에서 다시 한번 인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어제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님? 윤석열 씨가 자기가 검사로 재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네, 본인은 조사를 거부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방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특히나 그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일하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 조사를 안 받겠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방문 조사도 거부하다가 나중에 방문 조사는 받았거든요. 네. 그런 사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에 조사를 아예 안 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예 안 받았군요. 방문 조사 자체도 거부하고 아,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 아, 그래서 그냥 아예 조사를 거부한 상태에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상황들을 워낙 잘 아는 것이고 네, 이미 구속된 지 4일이 지났으니까 네. 20일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과 절차를 너무나 잘 아는 법꾸라지의 형태다. 네, 뭐 건강을 이유를 내세우지만은 본인이 영장 심사도 나왔잖아요. 재판도 계속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안 된다는 건 이미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 이유를 대니까 특검이 입소할 때 건강 검진한 게 정밀 건강 검진 하잖아요. 결과가 네. 어땠냐? 조사받는데 문제가 없다. 문제 없다. 약도 줬다. 확인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인 거죠. 오늘 그러면 이제 남은 가능성이 그 깜빵에 들어가서 건장한 뭐 교도관들이 가서 들쳐업고 나올 거냐, 네, 둘러매고 나올 거냐, 네. 이 여기까지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끝까지 그걸 못했거든요. 강제 구인하려다가 실패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실패라기보다는 사실은 강제적으로 하지를 못한 셈이죠. 그렇죠. 네, 지금도 교정 당국 관계자 확인을 해보니까 당혹스럽다.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인정은 하더라고요. 네, 강제 인치를 해야 될 책임은 교도관들에게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왜 법정에 재판 받으러 나갈 때 안 나가면은 교도관들이 포승줄 묶어서 가잖아요. 네, 뭐 네. 형식이 그렇긴 한데, 근데 전직 대통령이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감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 못 네.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끌고 나가기에는 막 네. 뭐 잡아서 끄집어내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떻습니까? 소위 일반 잡범들, 뭐 잡범, 일반범 혹은 잡범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로 불리긴 하는데 일반인 피의자라고 하시죠. 일반 피의자, 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 조사 안 2011년에 받을래. 이미 대법원에서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가 그냥 뭐 도피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금만 해두는 거냐 아니면 조사를 받아야 할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하느냐에 네. 대해서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네. 2011년에 유명한 왕재산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데 강제로 인치해서 아, 네. 국정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조사에 응하게 해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는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인치하려면 새로운 구인영장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은 수사에 응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다라고 네. 하면서 이 피의자들의 항고를 기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역시 법 앞에 평등은 참 요원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박지영 특검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속 기간 중에 출정 조사는 형사 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네, 네. 어느 피의자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조사 절차 방식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인데요. 그렇죠. 구속 기간 내에 출정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당연하고 상식적이어서 논란이 될 수 없는 영역인데 논란이 되는 거다. 이게 윤석열 씨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이러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본인이 다 해왔던 윤석열식으로 써야했던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법을 아는 사람일수록 그걸 더 활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계속 지난 12월 3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보여준 일관된 모습인데 지금
보통 그런 경우 정말 강제 구인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교정 당국에서는 뭐 팔다리를 잡고 끌고 나오는 경우까지 있는 겁니까? 실제? 그렇죠. 일단 제압을 해서 네. 사실 구인이라는 건 강제적인 조치를 강제력이. 포함하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은 제압을 해서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을 제압을 해서 포승줄로 또는 수갑으로 포승줄로. 한 다음에 뭐 차에 태우고 네. 이제 목적된 장소까지 이제 강제적으로 정말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있는데 어차피 앞에 데려다 놓고 면전에 놔면 입하나 뭐 안 뗄 사람을 왜 데려놓느냐라고 하지만 이게 진술 거부권 행사에서도 통으로 하느냐 그냥 네. 저는 지금 일체 신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느냐 아니면은 신문 하나하나를 던진 다음에 뭔가 자극받거나 말하고 싶을 때는 적어주는 수도 있느냐라는 건데 네. 후자 쪽으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그렇게 네. 출석을 해서 나는 뭐 일갈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가 아니었어요.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러고 뭐 진술을 처음에 의사를 밝혔음에도 개개적인 준비해 놓은 질문은 모두 던집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우리가 마치 그 극본에서 네. 지문을 넣듯이 뭐 네.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라거나 뭐 땀을 흘리다, 땀을 많이 흘리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라도 불러는 놓고 질문을 던지는 게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안 나가는 거랑 가서 진술 거부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일단 예. 거기까지 저희들이 이해를 했고요. 사실 방문 조사도 방법 중 하나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란 특검에서는 그건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방문 조사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중에 아마 너댓 차례 방문 조사를 구치소에서 받았어요. 네. 근데 그 방문 조사가 어제 이제 박지영 특검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했다가 검찰이 얼마나 호되게 질책을 받았냐. 콜검 조롱을 받았죠.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방문 조사해도 결국은 그 지금 형태로 보자면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고 이명박 전 대통령 아예 그래도 방문까지 했는데 조사를 못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강제로 끌어내거나 네. 아니면 계속 이런 실강의를 하다가 조사 없이 뭐 기소하는 수밖에 없는 방법일 겁니다. 결국은 방문 조사가 실익이 없다라고 실익이 보는 없다.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의 의도에 끌려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네. 보입니다. 한마디로 전직 대통령들 그 전례를 거의 비슷하게 따르겠다라는 거네요. 20일 버티면 어쨌든 뭐 기소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버티면 되겠지. 난 한 번도 절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굴욕적인 과정이고 특히 검사의 경우에는 자신은 질문을 하고 추궁을 하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검사들도 만약에 최근에는 뭐 공수처도 생기고 하면서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해오던 습관대로 피의자 신분 조서를 자기가 피의자 신분으로 작성한 건데 나중에 서명할 때 검사란에 서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깜빡하고. 예, 그래서 뭐 비슷한 그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네. 절대로 그 나중에 피의자 신문 조서 읽어보라고 검토하게 한 다음에 사인하지 않습니까? 네. 검사란에 사인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런 인생을 그렇군요. 살아왔던 사람이라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굴욕이고 네. 모든 가정이 참 견딜 수 없습니다. 견딜 수 한마디로 없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맨 먼저 조사를 시킨 사람이 같은 법률가이긴 하지만 경찰관에게 시켰잖아요. 네네. 윤석열 씨는 그런 걸 가장 치욕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네. 그걸로부터 길을 끊기 시작한 거고 이미 그 버티게 들어갔다는 자체가 조은석 내란 특검의 본인이 기가 꺾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생각해봐요.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 안 나가도 되는데 네. 매번 출정했잖아요. 네. 그것도 양복 입고 경호원들 거느리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거 그 위세를 계속 보였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는 나오면은 이른바 화장도 안 해줍니다. 머리도 손 안 봐줘요. 네, 네. 근데 본인이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늙은 모습의 그 추리한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네, 초라한 모습이. 그것도 네. 싫고 그렇죠. 그리고 구치소에 가니까 지난번 1차 구속 때는 3평이 넘었는데 이번에는 2평 조금 넘는 거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5인용 혼거실을 혼자 썼으면은 이번엔 3인용 혼거실 정도를 혼자 쓰는 정도예요. 이걸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방도 작아졌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하면서 인권 침해 얘기를 했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서울구치소가 지금 과밀 수용으로 네. 140%인가 40% 초과돼 있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5명이 정원에 7,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3평 남짓 되니까 사람에 대한 뭐라 그럴까 사람이 하나 난로잖아요. 그렇죠. 여름이 여름에 되면은 특히.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걸 본인이 인권 침해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특권이 아직 박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연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네. 노회찬 의원이 10,000명만 평등하다 그랬었죠, 예전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방문 조사라는 건 뭔가 정말 들을 게 있을 때 뭐 본인에게 신문을 해서 답변을 얻어야 되고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방어권 행사와 관련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출장 조사라는 건 뭐 경기도 홈 경기랑 원정 경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 그라운드에서 하는 게 좋죠. 네네. 그리고 불러놓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미국의 그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보면 그 영상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관들이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고 이제 좀 처음에는 차분하게 기다리다가 네. 들썩들썩하고 의도적으로 대기를 시키고 불안이 극대화됐을 때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홈그라운드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 심리전. 네. 예, 그런 심리전하고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하는 게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거지 가서 이렇게 친절하게 조사하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 아니, 네. 특수부 검사들 조사 방식 이런 게 있어요. 네. 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사람 불러왔잖아요. 대기실에 불러놓고 하루 종일 처박 놓습니다. 맞아요. 조사를 안 하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삶 안절부절하게 네. 그러니까 심리 변화가 어떤 사람도 변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서 버티겠다. 네. 그러면 20일만 버티면은 너 내 조사 없이 기소해야 되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런 작전 아닌가. 네. 그럼 내세운 거는 이제 건강상 이유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상 이유는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제가 보면서 저는 계속 불만인 게 지금 김계리 변호사야 뭐 3평, 2평 논하고 있지만 정말 배부른 소리다. 아니 도대체 독방 자체가 특혜 아닙니까? 왜 이 내란범한테 이렇게 독방이라는 특혜를 주는지. 사실은 내란이라는 이름이 좀 거창하지 살인 미수범과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실제 사람 죽이려고 했잖아요.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최소한 몇천 명이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김어준 씨부터 뭐 등등 다 살인 미수범들하고 같은 방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특혜를 줍니까? 네, 뭐 간행적으로 사실 네. 사회적 지위가 상당한 분들은 이렇게 독거방을 주는 관유 뭐 하나의 관례가 있죠. 뭐 이재영 뭐 삼성전자 네. 부회장도 그러했었고요. 일단은 일반 재소자들도 불편해합니다. 서로 불편해서. 예, 그리고 교도관들도 사실 난감해하고 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처우에 있어서 아무튼 서로가 좀 불편해서. 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자인데 자기 범죄 수법을 그 재소자들에게 퍼뜨릴 염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정말 상당한 분은 사실 독거를 하는 게 관례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정당국 입장에선 그게 질서 유지군요. 그러니까 형집행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네. 형집행법에 보면은 그 원래가 교정시설에 들어가면은 독방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게 형집행법 14조가 그렇고 그럼 형집행법 15조는 그 이제 독거실이냐 홍거실이냐 이걸 정할 때는 네. 구치소장이 죄명, 형기, 죄질, 성격, 범죄 전력, 나이, 경력, 수용 생활 태도를 비롯한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용자의 개인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결국은 구치소장이 구치소 전체 수용자를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권한은 구치소장에게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막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털, 범털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 범털들은 주로 독거실로 가고 그렇죠. 개털들은 이제 홍거실로 가는데 겨울에는 오히려 홍거실이 나갈 수가 있고요. 네. 온기가 있으니까 사람 온기라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는 독거실이 훨씬 나은데 이렇게 지금 이제 홍거실로 누구 말 맞다나 저 7, 8인실 되는데 네. 그 같이 지금 윤석열 피의자를 집어넣으면은 뭐 그게 이제
사실 벌을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 근데 이제 네. 그 내란이라는 게 중범이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게 중범죄자들 사형을 뭐 살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독거실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형이 확정돼서 교도소로 갔을 때는 또 다른 게 적용되기도 하는데 그렇군요. 이게 이런 데 따라서 네. 형 집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 네. 규정이 명확하게 어떤 범죄자는 독거실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네. 독거실을 원칙으로 하되 홍거실도 사용하게끔 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인 겁니다. 그 자체가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다. 어렵지만은 사실상은 범털 특혜다. 뭐 이런 거죠. 그러긴 한데 네. 또 뭐 7, 8인실에 같이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다른 재소자들이 불편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네. 그분만의 공간을 윤석열 씨만의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네. 뭐 선풍기를 그쪽으로만 틀고 뭐 너 부채질해 이런 광경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일반 재소자들의 이익과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군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름나기가 한때 2017, 18년 이때 이제 뉴스가 되기도 했어요. 네, 어땠죠 그때는? 그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부구치소에 그것도 제일 꼭대기층, 네. 우리 꼭대기층을 특별히 뭐 아파트 분양할 때는 관리를 펜트하우스라고 관리를 하긴 합니다만은 네. 그게 이제 복사회를 받잖아요. 위에 옥상에서. 그렇죠. 더 덥죠. 더 더워서 당뇨기도 있고 해서 그때 병원에 또 이송돼서 뭐 응급 입원하기도 한 적이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지는 않았는데 네. 뭐 그 선풍기를 혼자 쓰긴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견디거나 구치소에서 얼음물을 제공해서 그걸로 버티거나 아니면은 여름 되면은 구치소에 물 사용량이 아주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계속 화장실 가서 물을 끼얹고 나와서 선풍기 쓰면 좀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름나기 했다는 얘기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기자님, 예. 윤석열 씨는 제대로 조사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포돼서 그렇죠. 공수처 갔는데 거기서도 입 다물고 있었고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정말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방식을 아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씨가 받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잖아요. 네. 사형 아니면 무기예요. 그렇죠. 나머지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범죄들을 계속 더 해봐야 결국 사형하면 무기잖아요. 가중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잘 아니까 조사를 받는 자체가 본인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오히려 법정에 가서 자기가 자기 주장을 마음껏 떠들겠다. 네. 헌법재판소 와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오히려 변호인들하고 어긋나는 주장도 해요. 하다 보면은 말이 네,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었어요. 정돈되지 않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네. 본인은 본인의 생각에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왜 그 공수처에 구속되고도 조사를 안 받고 하는 이유가 며칠만 20일만 버티면 된다, 10일만 버티면 된다 이 기준을 알기 때문에 네. 절차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법꾸라지라서 결국 조사 받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검찰총장도 하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저러면 되냐라고 하지만은 그렇죠. 본인은 이미 뭐 이제 어차피 끝이 보이니까 굳이 내가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 조사해도 조사를 받아도 유리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실익이 없군요. 근데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고 싶고 의무는 안 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인 거잖아요. 아, 참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네. 창피해요.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을 왜 대통령으로 만들었나에 대한 그렇죠. 그 주권자들이 사실은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사실. 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윤석열한테 표를 줄 생각을 했는지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다른 이슈로 넘어갈까요? 같은 네. 이슈지만 다른 이슈. 네. 이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차례 계속 작년부터 이제 뭐 박선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 등등이 계속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 같고 결국은 어제 24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외환 유치죄가 아니라 일반 이적죄를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외환 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외환을 유치한. 그러니까 네. 통모가 있어야 되고 통모의 상대방은 외국,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국가여야 하는데 여기서 저 난점이 생기는 것은 북한이 외국인가? 외국이냐? 우리나라는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을 우리 땅으로 선언해 놓고 있고 북한에 있는 정권은 어디까지나 뭐
게릴라 정부, 괴뢰 정부입니다. 네네. 예. 인정할 수 그래서 없는 이제 실제. 외국이 아니니까 그러면 네. 통모는 또 어떻게 입증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이적제로 와서 우리나라의 군사적 이익을 해한 것으로 그 구성 요건은 네. 입증이 가능하다 보고 전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게 사람들이 이제 외환의 죄를 가지고 네. 외환 유치죄만 얘기해 쭉 하는데 그 형법 외환의 죄에 10개 항목이 있어요. 10개 제명이 10개. 있어요. 네. 그게 첫 번째가 92조가 외환 유치, 93조가 여적. 여적. 뭐 여적은 사형밖에 없어요. 네. 94조가 모병 이적. 뭐 이게 그 밑에 가면은 그 99조가 일반 이적죄가 있는 거예요. 일반 네. 이적죄가 형량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죄거든요. 3년 이상. 예, 무기 또는 3년 낮은 이상. 죄는 아니에요. 아주 무거운 형벌이긴 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수사가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잖아요. 최소한 일반 이적은 이제 적용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서 군사상 이익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그렇죠.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 무인기가 추락해서 무인기의 재원과 내용이 북한에 다 알려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요게 그 외환의 죄 중에는 형량이 좀 낮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은 일단 확실한 거는 맞는 걸로 보는 거죠. 네. 요걸 더 수사를 해보면은 어제 압수수색을 24곳이나 해서 보면은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무인기를 보내는 게 네. 드론 작전 사령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국정원도 들어가야 되고 정보사령부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복잡합니다. 전체 상황을 봐야 되니까. 네. 이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어디서 기획을 했고 누가 이제 이끌고 갔는지 네. 어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다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외환 유치가 되거나 다른 혐의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 단계에 이렇게 나갔구나라고 네. 보는 게 맞는 거죠. 조금 더 단계를 높일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저처럼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드론을 보내서 노출시키고 북한이 도발하기를 원한 거잖아요, 솔직히. 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발을 유도해가지고 계엄을 이제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던. 그런데 지금 이 일반 이적죄를 보면은 말씀해 주셨지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칠 경우 너무 약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한 거는 엄청 센데 법은 이게 너무 좀 약한 거 아니야? 물론 이제 포괄적이라서 의유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이 법을 만들 때 설마 윤석열처럼 저런 짓을 할 것까지는 상상을 못하고 법을 만드신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반 이적죄 외에는 더 올라가긴 좀 힘든 상황으로 보십니까? 그 직접적인 결과를 유도한 거지. 네. 그리고 요행으로 사실은 북한이 도발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자극하는 방안으로 간 거는 맞는데요. 네. 지금 국민들이 이게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는 감정도 충분히 이해를 그렇죠. 이게 뭔가 합니다만 법감정이랄 거할까요? 합니다만 결국은 북한의 행위를 유도하는데 간접적인 거니까요. 네.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포를 쏜 것도 아니고 아니니까 그런 난감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뭐 박성원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정상적인 군사작전 아니다. 왜냐하면 정밀이나 정찰 목적이라면 들키지 않게 해야 하는데 왜 굳이 비행장이 있거나 저 레이더 기지가 있는 방공 시설이 있는 곳으로 침투를 해서 저공 비행을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작전에 관여된 사람들이 표창을 받았는데 표창을 받은 걸 기밀로 유지했다고. 이게 게다가 하사금까지 내렸는데 이 하사금을 받은 거 그리고 표창 25명의 표창 받은 사실도 비밀로 해달라라고 네. 하는 건 뭔가 의심스럽다. 그때 얘기하는 우리가 의심하는 그걸 거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압수수색이잖아요. 기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소를 했으면 그 범죄 혐의가 이제 구체화될 텐데 지금은 요 일반 이적죄는 좀 포괄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하기 위한 단초다 이렇게 단초다. 보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왜 요걸 했느냐, 이게 안 하냐라고 따지는 거는 네. 이제 밥숟가락 떴는데 배가 왜 안 불렀냐고 따지는 거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앞세길 뿐이니까. 그건 너무 네. 그렇게 앞서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방면은 네. 윤석열 씨의 자업자득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켜보는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도 네. 저희가 자신의 부하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조지호 경찰청장 선망 있는 거 아니냐, 본인 꿈 꿨느냐, 네. 한각에 차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고 최근에는 그 비합본 기록을 넘겨준 경호처에 대해서
국가기록물 관리법 위반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 사람들이 막 들끓었다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네 명령 따르나로 국민으로부터 멸시받고 모욕을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굳이 내가 비밀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 아니면 내가 뒤집어 쓰게 된다. 이런 네, 게 네. 전반적으로 정서가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진실에 접근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윤석열 김건희에게 동지는 없습니다.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없어 아니 보이는. 시다발이 아니면 에너미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로지 생각이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 네. 부하들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부하를 공격하고 네. 거부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속이 안 됐을 때는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다시 재구속이 됐잖아요. 네. 특검에서 구속되니까 아 윤석열 씨가 이제 나올 일이 별로 없겠구나 싶으니까 없죠. 네. 그러면은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적극적 행동을 했냐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냐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진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바뀌기 시작하니까 윤석열 씨가 이제 나중에 구치소 깜방에 앉아서 수사 기록 다 진술서 다 받아보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네. 내 신복이었는데 내가 쟤를 얼마나 키워줬는데 그런 감정들을 가지게 될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조사받으러 나오고 싶지 않죠. 뭐 나오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그 부하들한테 이 배신 때린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이자들이 나중에 진실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데 대표적으로 김성훈 차장하고 김태호 차장 그리고 강의구 부속실장 이 세 명이 좀 키 역할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에 뭔가 마침표. 근데 세 사람 다 이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 결국 그 얘기는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주장을 해야 그나마 형에서 도움을 받는 건데 네, 네, 네. 지난번처럼 이제 거짓말했잖아요. 네. 처음엔 다 거짓말했죠. 다 거짓말 위정도 했고. 그랬죠. 이제 국회에서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눈치 보려고 이제 윤석열 씨가 살아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대통령도 뽑혔고 네. 본인은 곧 재구속돼서 나올 일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은 각자 도생해야죠. 각자 도생할 그런 수밖에 상황이. 없는 그래서 진술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네. 거는 어째 보면은 뭐 민지상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들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상황으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걸 또 특검이 이용을 해서 충분히 조사를 할 거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저렇게 구치소 방에서 안 나오고 버티고 있더라도 그 세 명이 진술이 시작이 되면은 본인은 피할 때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나마 남은 사람은 이제 겨우 김용현 정도, 김용현 한 명 정도. 여인형도 이제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반성을 하고 있어요. 안 어울리게. 아유, 네. 그게 지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었거든요. 하려면 좀 더 치밀하게 하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예, 그래서 한마디만 더 보세요. 네. 어쨌든 그 불안당 사이에 의리는 없죠. 이종호 블랙펄 이종호 씨도 뭐 김건희를 위해서 입을 다물어 줬다기보다는 그게 자기의 영업 자산이 됩니다. 첫째는 V1의 V0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기반이 돼서 삼부토건을 다시 장난을 칠 수 있었다고는. 그래서 자기의 영업 재산, 네. 자기의 배경을 위해서 함구하는 거지. 네. 이 끝까지 함구하진 않죠. 뭐 의리보다는 돈이죠. 그렇죠. 사실상. 결국은 자신의 이익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 핸드폰 번호 안 알려주기. 비번 안 까기. 비번 안 까기. 아이폰 비번 안 까기. 예, 뭐 비번을 네. 20몇 자리 네. 모릅니다만 혹은 이게 검사들 그리고 안가 회동했던 사람들 이게 국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아이폰 비번을 안 까거나 이게 뭐 국룰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조인들이 기본적으로 그 안가 해동 다 법률가들이잖아요. 다 검사인 판사 출신들이고 그랬죠. 네. 다 워낙 너무 잘 알아요. 이게 틀리면 요즘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휴대전화가 1번이잖아요. 그렇죠. 1번이니까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나의 모든 사생활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수사 외적인 것도 드러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대응하는 게 아까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1도 2부 3백이라는 게 네. 일단은 증거를 없애야 뭐 안 걸리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이제 검찰에서 압색을 했는데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공천 개입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해서 뭐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뭐 이 대화 관련해 가지고 윤상현 의원 나중에 휴대전화를 냈는데 이게
이미 한 6개월 전에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녹취 나오고 그 이후에 휴대전화를 바꿨나 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언론에 나오는 모든 그 유명하신 분들, 그 법조인 출신이든 정치인이든 뭐 이렇게 약간 국룰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증거 인멸이 정말 최고의 법이다.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네, 일반 국민들은 이거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근데 뭐 참 난감해지는 게 이걸 네. 증거인멸죄로 몰자고 하면은 일단은 범죄가 성립해야 그거에 대한 증거를 은닉했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받는 요령을 전파를 한 거죠. 그랬죠. 전 국민들한테 전파를 하고. 지금은 윤석열 씨 저렇게 버티기도요. 네. 다 일반 피의자가 이제 앞으로 나 안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그게 이제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는 교정 당국이 사실은 강제 인치할 수밖에 없을 텐데 강제로 끌어내냐 안 끌어내냐 오늘 좀 지켜볼 일이긴 해요. 오늘 오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렇게 휴대전화부터 바꾸고 네. 또 비번 안 알려주고 네. 아 이래도 되는구나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그러니까요. 네. 전 국민 아주 나쁜 사례 법률가들이 그러니까 법비 뭐 법꾸라지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네. 참 이거를 뭐 참고하시라고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참 참담합니다.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냥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할 얘기가 조금 더 남아있지만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의 봄이었고요. 이현주 변호사님 그리고 권영철 대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